네, 반갑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YF 소나타 차량입니다. YF 소나타 6시리즈 차량이에요. 2010년도에 작업한 이렇게 오디오가 밑으로 내려가고 상단에는 유나비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LCD 액정이 나갔습니다. LCD 액정에서 이렇게 줄이 계속 생기면서 거의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YF 차량 6시리즈 차량은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으로는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 나타나는 트립이 적용되는 트립이 지금 없습니다. 이 트립으로 인해서 오디오 정보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아주 옛날 방식의 차량이고, 그리고 이 YF 6시리즈 차량은 이 당시에 출고 옵션에서 몇 대 출고가 되지 않은 특이 옵션의 차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사제 트립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립으로는 되지 않고요. 자, 오늘 작업은 다 탈거를 하고 6시리즈도 탈거를 하고 내비게이션 탈거를 하고 난 다음에 9인치 안드로이드 카 오디오 방식으로 교환이 되는데, 순정 카 오디오까지 다 교환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YF 차량은 순정 앰프가 달려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가 달려 있고 앰프가 달려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현대기아 디지털 앰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카오디오 방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순정 앰프에 리모트 선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되는데요. 자, 오늘은 캔버스를 넣어 가지고 순정 앰프까지 다 살려서 작업 진행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작업의 포인트는 순정 앰프를 죽이지 않고 순정 앰프까지 살려서 함께 작업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YF 소나타 탈거 작업 진행이 됩니다. 한개 삼각대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밑에까지 화면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YF 소나타 차량의 경우 몇 가지 조심할 부분만 조심하시면 탈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 차량입니다. 자, 기존의 마감재는 쓰지는 않고요. 기존의 마감재는 쓰지는 않고 오조까지 다 탈거를 하고 내비까지 다 탈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감재는 순정 마감재로 주문을 하여 놔서 순정 마감재로 다 바뀔 것입니다. 자, 비상등 탈거하였으며, 자, DMB 잭 탈거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GPS 잭 탈거하고, 자, 컨트롤 유닛 탈거합니다. 자, 컨트롤 유닛까지 다 탈거하고 다 탈거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배선들이 있고 여기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인터페이스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탈거, 여기 배선 탈거. 그리고 하단에 보면 여기 오디오가 있는데요. 자, 잠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단 오디오, 여기 하단 오디오까지 케이스 뜯어냈고요. 자, 하단 오디오까지 다 탈거를 한 다음에 이 전체가 다 새롭게 작업이 됩니다. 자, 다음 작업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순정 오디오 탈거합니다. 자, 순정 오디오 이제 탈거를 하였습니다. 자, 순정 오디오를 탈거하고 난 후 여기 많은 배선들이 있는데요. 이 배선들도 다 탈거가 되어서 배선은 지저분한 거는 다 떼낼 거예요. 자, 여기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여기 컨트롤 박스
탈거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많은 배선들 이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탈거를 합니다. 자, 지금 작업 외부 마이크 장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부 마이크입니다. 블루투스 통화를 위한 외부 마이크인데요. 외부 마이크는 저희 유토피아 카오디오는 순정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정 마이크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저기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순정 마이크를 쓰면 오히려 더 감도가 더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는 이게 동봉된 마이크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외부 마이크는 조수령 라인으로 해서 작업을 할 것이고, 배선 흡음지 처리 작업은요, 조수석 AP를 탈거한 후에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서 같이 묶을 것이에요. 자, 다음 작업 진행해 볼게요. 자, 유토피아 카오디오 작업 방식 기본적으로 A필러는 다 탈거를 합니다. 자, A필러를 탈거를 해서 순정 라인 배선 작업을 하여 배선 퀄리티를 높이는데요. 자, 지금은 순정 마이크는 다 장착을 하였고요. 자, 여기는 순정 A필러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정 마이크고, 자, 여기는 GPS 안테나입니다. GPS 안테나. 수신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시보드 위에 장착을 합니다. GPS 안테나 대시보드 위에 작업할게요. 대시보드 위에 GPS 안테나 장착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엔 LTE 안테나 장착인데요. 자, LTE 안테나 역시 GPS 라인하고 동일한 부분에 장착을 하면 되는데, 자, 이 필러 라인에 작업을 하더라도 배선 길이는 충분합니다. LTE 안테나는 GPS 안테나보다 배선 길이가 조금 더 많이 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작업을 해줍니다. 위에 작업을 해주면, 자, 배선 길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선 길이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GPS 안테나는 하단에 장착을 하였고요. 배선이 잘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약간 간격을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GPS 안테나 장착을 하였고, 지금은 A필러 라인입니다. 자, A필러 라인에는 흡음지를 감아서 잡소리 생기지 않게 작업을 하여 줍니다. 자, A필러 라인입니다. 네, 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시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YF 블루투 카오디오 작업 하나 좀 하려는데. 제작진이 좀 알 수 잠깐만요. 제가요,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금방 다시 연락 드릴게요. 자, A필러 라인이고요. A필러 라인에 타이로 묶어가지고 잡소리 생기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타일 묶었고요. 자, 타일 묶었고, 그리고 여기 배선도 살짝 노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역시 타일로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선 처리는 정말 깨끗하게 됩니다. 순정 라인을 이용하여서 배선 작업 다 마무리하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순정 라인으로 작업한 배선입니다. 순정 라인 쪽으로 해서 타일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순정 라인과 동일하게 잡소리 생기지 않게 배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 GPS는 하단 쪽에 붙여 놨고요. 여기는 LTE 안테나고 외부 마이크입니다. 자, 잠시 통화를 한다고 이렇게 작업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현재는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이렇게 흡음지를 다 감아놨습니다. 이 흡음지를 감아야지만 대시보드 안에서 이렇게 떠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자,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뽑아 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뭐 배선 떠는 소리도 안 나고 여기서 주행 중에 아무 잡소리 없이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배선 작업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YF 소나타 차량 배선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순정 배선 깨끗하게 다 원복을 하여 놨고, 그리고 여기는 GPS 안테나와 LTE 안테나입니다. 자, YF 차량에도 무출력 앰프가 달린 무출차인데요. 현재 디지털 앰프가 달린 차량들은 이렇게 캔버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캔버스가 2개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 없이는 소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를 통해 가지고 설정 또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머지 GPS 안테나 장착을 하면 되고, 그리고 DMB, 자, 여기는 후방 카메라 라인인데요. 후방 카메라 라인 역시 젖불 방지를 하기 위하여 전기 테이프를 감아 가지고 감싸줍니다. 이렇게 되면 젖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착하는 안드로이드 카우디의 경우 후방 리버스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제품입니다. 자, 후방 리버스 전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후방 리버스 전기 연결합니다. 후방 리버스 전기가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긴 제품들은 굳이 리버스 전기를 따로 그러니까 연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후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에서 나오는데요. 리버스 제품 리버스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키고, 제가 이 배선을 찾아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나머지는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작업 다 하고 이제 완료한 영상 완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소나타 차량 작업한 9인치 안드로이드 카우디 작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업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설정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순정 앰프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서 모하비라든지 베라크루즈 이런 차들과는 앰프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리모트가 나오지 않는 차량이라서 캔 신호가 맞아야지만 소리가 나옵니다. 자, 캔 신호 같은 경우는 여기 모델 선택에 가셔가지고요, 이런 제조사별로 차량에 맞게끔 설정을 해야지만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디오 소리도 나오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소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도 잘 나오고 있으며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잠시 풀렸는데 이건 다시 따로 설정을 할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도 잘 나오고, 자, 음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USB 포트를 통하여 음악 혹은 동영상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박스 안쪽입니다. 두 개의 USB 포트이고 이 한 개의 유심칩입니다. 이 유심칩을 사용하여서 LTE를 이제 등록을 하시면 핸드폰에서도 데이터 나눠 쓰기 기능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체형입니다. 작업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일체형 작업으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기기에 대하여 들어가면 자, 안드로이드 8.1 버전, 그리고 옥타코어 1.8의 메모리와 저장 용량, 그리고 이 차는 LTE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시동을 꺼보고요. 자,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부팅 속도 정말 빠릅니다. 켜자마자 바로 부팅이 됩니다.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쓰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들 리모컨 설정 다 가능합니다. 자, 핸들 리모컨도 잘 먹습니다. 핸들 리모컨 모두 설정이 가능하며 캔에서 올라오는 신호기 때문에 한 번씩 오류가 생기기는 합니다. 한 번씩 오류가 생기는데 크게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닙니다. 일반 학습형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은 큰 오류가 없지만 이 캔 통신으로 입력하는 방식은 아주 조금 사소하게 오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모든 차량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와이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NF 소나타, 트랜스폼 뭐 이런 차량들이 현대 기아 앰프가 디지털 앰프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샵에서는 순정 앰프를 죽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 유토피아 카 오디오는 순정 앰프는 죽이지가 않고 캔버스라는 별도의 순정 앰프를 활용할 수 있는 커넥터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다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이파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이파이 검색이 되고 있으면 현재 와이파이는 저희 유토피아 카 오디오 와이파이를 잡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 등록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 등록하시면 되고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어플은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역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여기 상단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멘트가 나옵니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현재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첫 화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이 화면이 끊어지고 나면 아마 업데이트를 하라는 그 문구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안드로이드 카오디 오디오 세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밴드 EQ가 있습니다. 13밴드 EQ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차주님이 잘 즐겨 듣는 장르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간편 EQ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는 일반 플랫이고요. 록, 소프트 클래식, 팝, 홀, 재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EQ 만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기계 EQ를 가지고 설정하시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사용자 EQ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드렸습니다. 자, 사운드 필드 설정은 중간으로 하였으며, 특수 효과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이제 리어 서라운드 효과는 조금 더 웅장하게 듣기 위하여 ON을 시켜놨으며, 음량 효과는 고음 보강은 고음을 ON을 시키면 너무 날카로운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저음만 보강을 하여서 사운드 필터 작업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작업 다 완료가 되었는데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앰프가 달려있는 YF 소나타 카오디오인데요. 자, 그럼 알트 노이즈가 재생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악셀을 밟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시면 그 어디서도 노이즈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계속 밟고 있습니다.
자, 노이즈 소리가 생기면 이 악셀을 밟을 때 반응을 합니다. 뭐 윙윙 거리면서 반응도 하고,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 소리도 생기는데요. 노이즈 소리 전혀 없습니다. 자, 노이즈 소리 없이 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롬으로 들어가서요. 자, 네이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버퍼링 없고, 그리고 버벅거리는 거 없이 이렇게 빠르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네이버 화면이고, 자, 분할 화면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자, 분할 화면은 왼쪽에는 유튜브를 띄우고요, 오른쪽에는 네이버 화면. 자, 현재 분할 화면까지도 다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안드로이드 카오디오입니다. 요즘에 알리에서 사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알리에서 사오는 제품들은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만족감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모양이라든지 스펙은 그럴싸하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 작업해보면 호환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부팅 속도도 느리고 정말 많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 상태가 지금 IPS 판넬에 들어가 있는 저희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제품은 정말 깨끗한데요, 알리에서 보통 사오시는 분들은 액정 상태에서 많이 흐리기 때문에 장시간 보고 있으면 눈이 정말 아픕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혹시나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알리에서 직구를 해오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이제 상황을 조합해 보시고, 그리고 사용 후기를 보시고 꼭 사오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와이프 차량에 작업한 안드로이드 카오디오 작업 마치겠습니다. 울산 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